안녕하세요.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니체의 인생 강의입니다. 이진우 교수의 EBS 인문특강 니체 강의는 삶의 목표와 가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던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고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전했습니다. 그는 EBS 인문학 특강을 정리해 엮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공허함을 달래고 다시 생의 가치를 찾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제6장 세 가지 변신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인생 강의 작가 이진우 출판사 휴머니스트 제6장 세 가지 변신 너 자신이 되어라. 낙타, 가장 무거운 것을 견디는 태도. 철학을 하면 여러 가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과 진단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니체는 인식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철학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세 가지 변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정신의 세 단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인간이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 변신을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체가 세 단계 변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이제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가치와 이상이 무의미하다고 폭로된 시기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의미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평범해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에 대한 사실인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허무주의로부터 출발하여 허무주의에 적합한 삶의 양식을 찾는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이야기하는 이 과정은 동시에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모든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을 찾아 변신한 사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양측이나 사람이 아닌 변신한 자, 빛으로 감싸인 자가 되어 웃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그와 같이 웃어본 자는 없었다. 그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자라투스트라는 웃음에 대한 동경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무주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삶을 견뎌낼 수 있는지가 허무주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삶, 지상에서 온갖 고통과 불행의 질곡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니체의 문제였고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삶을 견뎌낼 수 있을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라고 하면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낙타는 사막에서 삽니다. 삶의 조건이 좋지 않죠? 초원도 나무도 거의 없고 오아시스도 드뭅니다. 사막에서 사는 낙타를 통해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는 중력의 정신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니체는 이것을 낙타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사막에서 짐을 싣고 가는 낙타를 떠올려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진 낙타가 불평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는 묵묵히 걷습니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서술하고 있는 낙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무거운 짐을 지닌 정신, 복종하는 정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거운 짐을 감내할 수 있으며 복종하는 것이 바로 낙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려면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도 짐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가정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항상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요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낙타는 짐을 지닌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낙타도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낙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is heavy? 무엇이 무거운 것인가?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짐만 진다면 다음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엇이 무거운 것인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항상 스스로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을 견디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낙타의 태도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무엇이 가장 무거운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 그것을 자기 삶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설정합니다.
니체가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무거운 것인가? 내가 그것을 등에 짐으로써 나의 강인함을 확인하고 기뻐할 것이다.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 과제를 던지는 거예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쁘죠.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진 다음에 임무를 잘 수행한 다음에 자기의 권력의 의지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고 마라톤을 완주하고 났을 때의 쾌감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무거운 것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정신에게 가장 무거운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상징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 고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신을 찾아가고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궁극적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낙타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낙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짐만 지고 타박타박 사막을 걸어가는 짐승, 남이 명령하면 복종하기만 하는 짐승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타조차 자신에게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낙타의 정신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고자 할 때 나에게 가장 무거운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를 둘러싼 진리, 도덕, 기존의 관습 등이 무거운 것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관습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도와 관습 등 나를 구속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신으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삶은 가장 가벼운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등 도덕적 명령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뎌내는가? 진리의 물이라면 더러운 물일지라도 뛰어드는가? 관습, 제도, 가치를 무조건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견뎌내고 체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낙타가 대변하는 중력의 정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당위의 정신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you should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이런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타의 정신은 늘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물론 사회는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의 도덕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규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규범과 관습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 관습과 규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에도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의 자유의지를 배려하여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그 아이는 나중에 절대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명령해야 아이는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낙타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낙타 정신은 나에게 무거운 짐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대답할 줄 아는 정직성과 진실성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스스로 묻지 않고 순종만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낙타의 단계에 계십니까? 지금도 많은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짐을 한 번이라도 져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명령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사자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 문을 닫을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